결혼생활, 믿음성, 의심. 믿음성, 부부들 사람들이 주례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한다.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주례는 그 대답을 확인하고 참석한 하객들을 향해 성혼을 선언한다. 이제 부부가 된 사람들은 주례 앞에서, 하객 앞에서 커다란 약속을 하였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으니 결혼 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두 사람은 사랑하며 협의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약조가 잘 안 지켜지는 건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약조한 것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음이 변하여 목 짚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약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지나친 속박 가능성과 앞으로 닥칠 좋지 않은 일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 가능성이 있다.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갈라서겠다는 것인데 속박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누구나 성혼문에 있던 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조건 지켜나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옳은지 판별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세상사는 너무 변하고 부부간에도 예측 못할 일이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수해주리라는 자신과 상대에 대한 믿음성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의심, 사랑에 푹 빠지며 이 순간과 이러한 감정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 그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겠다. 많은 남녀의 정량화가 세계적 히트를 치는 것은 주연 배우의 미모나 흡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소재와 영원 불멸에 대한 소망이 같이 했기 때문이었던 것 아닌가 싶다. 생명도 그렇다. 사랑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일이 많다. 한 마음과 몸이 되고자 했던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자기 자신만의 가치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 그러한 고민은 자신과 상대를 불편하게 하며 사랑이 식은 것 아닌가 의심하게도 한다. 같은 길로 같이 가고자 했지만 혹 상대가 혼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닌가 질투도 하게 된다. 불만과 의심과 질투가 점점 커지면 구체적 불평이 튀어나온다. 요즘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 이유는 뭘까? 넌지시 던져놓는 이 말은 상대를 자극하고 상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당신도 나만큼 바쁜 것 같은데 이제 두 사람은 상대가 왜 바쁜지 원인을 꿰려할 것이다. 그 캐는 과정의 의심은 점점 불어난다. 이제 증거만 잡으면 돼. 잡히는 날은 가만 안 둘 거야. 자신이 정돈한 심증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계획을 짠다.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본다. 내놓은 옷을 검사하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흘려버리던 조그만 쪽지가 단서되어 수사는 힘을 받기 시작한다. 옛날 사람들의 수사 방식은 직접적인 탐문 수사와 물리적 미행이었다면 요즘 사람들의 수사는 한층 차원 높다. 상대가 남겨놓은 각종 컴퓨터나 휴대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상대가 들렀음직한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져 상대의 흔적을 찾아본다. 삭제된 파일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가를 불러 복원시켜 보려는 충동까지도 있다. 배우자가 컴퓨터에 한껏 빠져 있는 모습이다. 다음날 얼핏 보았던 컴퓨터 화면을 기억하며 채팅 사이트를 헤매 다닌다. 하지만 배우자가 들어갔던 채팅 사이트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단서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메일함을 뒤져보기로 한다. 이가 정말 왜 그래? 왜 내 메일을 봐? 부부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야. 싸움 중에 들리는 말들에는 옛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할 컴퓨터 용어들이 난무한다. 이른바 현대화된 부부 싸움이다.
부부 사이라도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사적인 자료를 모으거나 훔쳐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저런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지고 골치 아프면 차라리 상대를 믿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복잡한데 쓰는 노력을 사랑, 원상복구 일에 쓰면 더 좋을 것을 의심은 이미 자신을 파괴하고 있고 상대를 곤궁으로 몰아넣고 있다. 애정을 위해 의심을 접고 믿음으로 회귀하면 어떨까?